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민을 바라보고 서울 시민만 생각하는 서울시의회 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버스 정류장 인근에 설치된 시설물로 인해 승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네, 홍성용 서울시 의원은 이 시설물들이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의 한 버스 정류장. 버스가 도로 중앙에서 승객을 내려줍니다.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인도 인근엔 공용주차장과 가판대가 늘어서 있어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야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버스 승객들이 도로로 나가게 되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사이에 자전거라든지 오토바이가 와서 이렇게 또 부딪히는 사고가 있다고도 하고. 또 다른 정류소. 이곳은 정차 지역 한 곳이 아예 무용지물로 전락했습니다. 버스가 정차했을 때 뒷문이 위치할 공간입니다. 하지만 바로 옆에 가로수와 가판대로 막혀 있는데요. 돌아서 나가려고 해도 소화전과 구조물이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장애물은 쓰레기통과 우편함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런 장애물이 시내 정류소에만 만여 개. 휠체어를 타야만 하는 장애인들에겐 버스 탑승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거치물들이 많다 보면은 사실은 경사로의 넓이만큼의 확보가 안 되다 보면은 사실은 어떤 때는 막 그냥 도로에다가도 내리는데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러면 잘못하면 추락하거든요. 민원 등을 통해 이런 문제가 지적된 지 수년째지만 장애물을 없애는 일도 장애물을 피해 정류소를 옮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체국 같은 데는 자기들이 전혀 수십 년간 써온 거를 지금 옮기는 거잖아요. 햇볕 구하면 거의 안 먹혀 들어가요. 구청에서도 예전에 없던 하다를 또 만들어 놓으니까.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행정관청은 개선하겠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지만 관계기관 간 입장차에 시민 불편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TBS 김승환입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토지 이용 규제인 미관지구가 53년 만에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인재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미관지구가 폐지되면 실효성이 있는 토지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53년간 유지했던 대표적인 토지 이용 규제인 미관지구를 폐지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관지구는 도시의 이미지나 조망을 확보해야 하는 핵심 지역에 맞닿아 있는 주요 도로 양측의 건물 층수와 용도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1965년 종로와 세종로를 시작으로 현재 시내 336곳이 지정됐는데 면적은 서울시가지의 5.75%인 21.35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정 목적이 모호해지거나 실효성을 상실하는 등 사실상 불합리한 토지 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간선도로 주변에 지식산업센터를 진다든지 아니면 지역 기반의 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산업시설물을 지으려고 했을 때 시민들이 미관지구라는 규제에 묶여서 다른 다양한 토지에 대한 활용 계획들을 공익적인 측면을 가미해서 하지를 못했었거든요. 미관지구가 폐지되는 지역은 층수 제한이 사라집니다. 그동안 불가능했던 컴퓨터 관련 제품 조립업체, 인쇄업체, 창고 등의 입지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다만 특화 경관이나 높이 관리가 꼭 필요한 23곳은 경관지구 등으로 전환해 계속 규제한다는 방침입니다. 시가지 경관지구로 바뀌는 압구정로는 층수 제한이 기존의 4층 이하에서 6층 이하로 다소 완화돼 개발 여지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주민공고와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올해 4월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입니다. TBS 류밀희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불편한 교복을 개선하기 위해 편안한 교복에 관한 공론화를 추진합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은 교복 구매에 추가 비용이 드는 점 등을 우려하며 과도기 단계를 현명하게 넘길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허리선이 들어간 상의와 치마로 구성된 여학생용 교복. 오랜 시간 책상에 앉아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에겐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 교복은 이렇게 양복형 교복으로 치마 교복만 있다거나 너무 짧고 타이트한 상의 등 디자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이처럼 불편한 교복을 개선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 모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편안한 교복에 관한 공론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생활복 등 대체 교복을 선택할지 아니면 교복을 자유화할지 등 편한 복장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합니다.
특히 교복을 입는 당사자가 학생인 만큼 학생 의견을 절반 이상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학생 의견을 50% 이상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교 구성원이 학교별 상황과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수기 과정에서 이해되고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을 통해 규칙을 개정한 학교는 구매 절차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새 교복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학칙을 바꾸는 건 해당 학교장 권한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학교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또한 교복을 추가로 구매하는 데 드는 비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소재와 디자인에 따라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학년 또는 학생별로 통일되지 않은 교복은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현재 학생들이 이미 교복을 구입했고 게다가 편안한 교복을 또 추가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이런 과도기적인 단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색깔이라든지 모양 이런 것들만 지정을 해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을 활용해서 편안한 교복 대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은 원활한 공론화 진행을 위해 매뉴얼과 디자인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자문단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TBS 구균진입니다. 김태우 서울시 의원은 체육계 폭행과 성폭행 미투 운동 확산을 계기로 서울시 체육계에도 유사한 문제가 없는지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체육계의 폐쇄적인 특성을 고려해 피해 건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금품 수수와 입학 비리, 폭력과 성폭행, 승부 조작과 편파 판정 등 체육 분야의 부정과 비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시감사위원회 조사 의뢰, 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안광석, 이상훈 서울시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과 청소년 게임 제공 업소, 노래 연습장 등의 접도 조건을 필요시 자치구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안광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자본 창업자들의 골목상권 진입이 수월해져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중랑구의 복지정책을 비롯한 공유공간 활용, 교육사업이 순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태수 서울시 의원은 올해 중랑구에 서울시 예산 1,317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0% 증가한 금액으로 공유공간 마을 활력소 사업을 비롯해 공공급식센터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대폭 늘어나면서 사업 진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원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중랑구에 많은 시비가 반영되면서 올해 사업이 상당한 진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서울 시민을 바라보고 서울 시민만 생각하는 서울시의회.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조례를 알면 서울시의회가 더 잘 보입니다. 서울시회에서 발의 제정안 조례를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손에 잡히는 조례 시간입니다. 올해도 도시 분야의 주된 이슈에는 부동산이 빠질 수 없는데요. 시민들의 집값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를 비롯한 각 지자체 노력도 계속되고 있죠. 서울시회가 서울의 주거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조례가 있다고요. 네, 딱 주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이 조례를 시행한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로 빈집과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범위와 규제를 완화하고 주거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죠. 네, 그렇다면 이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네, 시장이나 구청장이 이 빈집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요. 이들이 빈집을 임대주택이나 주민복지와 증진, 또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령자, 장애인, 또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 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은 물론이고요. 도서관이나 주민운동시설, 마을 텃밭 등의 공공시설과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 마을의 안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까지 빈집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오랜 시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빈집의 경우 다양한 위험 요소들이 잠재돼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빈집 같은 경우에 노숙인들이 무단으로 침입해서 안전 위해 요소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구체적인 정비 사업에 대한 내용도 당연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에 앞서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5년마다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관리가 잘 되지 않는 빈집의 특성상 붕괴와 화재 등의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구청장이 빈집 소유자나 사업 시행자에게 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안전조치를 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안전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죠. 네, 조례 시행과 동시에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서울시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빈집 재생 프로젝트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위해 올해 6월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빈집의 노후, 불량 상태 등을 조사하는 등급을 산정해서 등급을 매기고 이를 바탕으로 빈집 정비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수립된 이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또 얼마나 많은 규모의 주거 지원이 가능해질지도 궁금합니다. 네, 시는 구체적인 공급 계획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우선 오는 2022년까지 시내 빈집 1000여 채를 매입하고요. 총 4,000가구의 임대주택 공급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에만 주거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빈집 400채 정도를 매입하고요.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거쳐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제공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위해서 올해 2,480억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끝을 모르고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많은 대책들을 고민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주거 환경은 좀처럼 안정화되지 않고 있는데요. 서울시의회 조례안이 근거가 돼서 보다 효과적인 주거 지원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태수 서울시 의원은 지난 15일 서울시 의원회관 환경수자원 위원장실에서 시의회 사무처 시민권익 담당관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신속한 해결로 의원과 시민들의 만족도가 큰 민원 처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시의회에 접수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를 골자로 한 서울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었는데요. 시의회가 운영하고 있는 시민권익 담당관은 의원들의 민원 창구와 시민 권익 보호 증진에 힘쓰면서 의회의 기능과 위상 강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문화, 세분화되어가는 집행부의 업무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민원을 효율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행정 전문가의 자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시민권익 담당관 민원행정서비스지원센터가 좀 더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정희 의원이 2018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 대상 의정활동부문 공로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모범이 되는 인사를 추천받아 11년째 시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회 공동체 형성을 위해 모범을 보인 공로를 인정받아 의정활동부문 공로대상을 수상한 유정희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미세먼지, 기후변화, 음식물 쓰레기, 수달 완전 복원 등 다양한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천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유정희 의원은 서울시 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2019년 새해에는 조금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알고 초심 그대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회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